최근 10년 동안 광주의 행정 중심 지역으로 급부상한 상무지구. 이곳엔 하루도 빠짐없이 1년 365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민들을 괴롭힌다는 악령 같은 존재가 있다. 공군 전투기가 내뿜는 소리와 이로 인한 진동은 도시 구석구석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강력하게 뒤흔든다. 광산구와 상무지구는 항공기 소음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환경부 국가소음 정보 시스템이 지난해 광주, 군산, 김포 등 전국 14개 공항 주변 지역 92개 지점에서 항공기 소음 자동 측정 기록을 분석한 결과 광주가 평균 소음 83.9 웨클로 가장 높았다. 다른 지역보다 광주공항 주변 소음이 큰 것은 같은 비행장을 공군과 민간 항공사가 함께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인근 주민들은 공군의 고등 비행 훈련기 T-50의 잦은 이착륙으로 인해 날마다 시달리고 있다. 제가 처음에 이사를 왔는데 너무 놀랬지. 좀 지나가지고 갑자기 전화를 하려는데 전화가 막 이러더라고요. 누가 너 상무지구지?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는 아 여기가 그런 동네구나. 시끄럽지 않아요? 많이 시끄러워요. 가끔씩 말소리도 안 들리고. 집이 근처예요? 집에서는 이 비행기 소리 들려요? 네, 근데 거기서도 많이 들려요. 집에서 들으면 어때요? 집중이 안 돼요. 아무것도. 비행기가 벌써 이제 너무 낮게 날다 보니까 소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손님들하고도 대화할 때 갑자기 낮게 이제 비행기가 나타나면은 서로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소음이 심하고 글쎄요 이거 일단은 뭐 좀 이제 북한하고 좀 멀리도 있고 하긴 한데 너무 자주 비행을 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주택단지 쪽으로. 이게 지금 벌써 한 10몇 년 됐거든요. 처음에 제가 상무지구 여기 거의 처음부터 살았는데 예전에 여기 지금은 좀 총파스 나는데 어렸을 때는 진짜 무조건 재워놓으면 다 깬다고 보고 울려가지고 저희 문을 닫혀놔도 그 유리창 때리면서 소리 엄청 시끄렀어요. 그럼 피해를 거의 10년 이상 참고 계셨네요. 어떻게 뭐 후에서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군부대 쪽이어가지고. 공군이 누구를 위한 이 군인인지 도대체 왜 주거지역 위로 이렇게 불안하게 날아야 하는지. 네, 이 주변에 비행기가 엄청 많이 지나다니잖아요. 네. 어때요? 그 소리? 네, 소리 시끄러워요. 그럴 때마다 좀 짜증나지 않아요? 그냥 이해하면서. 그냥 익숙해져 버렸어요? 네.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의 소음을 소음 허용 기준이라고 하는데 소음의 허용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낮 동안 주택가의 허용 기준은 50에서 70dB이다. 일반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도심의 경우 80dB 정도의 소음이 발생한다. 소리의 세기가 80dB를 넘으면 고막의 자극이 심해지기 때문에 불쾌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다. 소리의 크기도 문제이지만 제트기가 내는 특정 주파수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모든 소리는 고유의 주파수가 있는데 그 주파수와 공진하게 되면 건물을 금가게 하거나 파괴하는 힘이 있다. 간단한 실험으로 이를 확인해보자. 유리컵을 문질러 주파수를 알아낸 뒤 그와 상응하는 소리를 유리컵에 발사하면 유리컵은 순식간에 깨지게 된다. 문을 닫혀놔도 그 유리창 때리면서 소리 엄청 시끄렀어요. 아니 저공 비행할 때 너무 밑으로 막 날면은
실은 막 뒷골이 쫙 쓰듯이 막 굉장히 날카롭게 이렇게 소리가 너무 날카로우니까 이 사람도 같이 이렇게 신경이 날카로워지거든요.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도시인들은 소음 공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지만 그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소음은 무의식 중에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일으키며 장기간 노출되면 뇌졸중이나 심장 질환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WHO는 경고하고 있다. 특히 여름이나 이럴 때는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밤에 9시 응. 그리고 여기가 지금 주거 지역인데 가능하면 좀 이렇게 피해서 날아야 되는데 아파트 위로 낮게 날 때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수안지구에서 한번 그 헬리콥터 떨어졌잖아요. 그것처럼. 네, 그런 이 불안감이 있거든요. 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땡볕이 나는데 떨어지면 어떡해? 왜 해필이면 꼭 여기 위를 지나가서 이렇게 해야 해? 이것은 그저 불안감에서 끝날 문제는 아닌 듯했다. 여기엔 주민들의 생명을 순식간에 빼앗을지 모를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 그 가능성이란 바로 확률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확률은 0에서 1까지 값을 갖는데 그 값이 커질수록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확률이 0이라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예컨대 사람이 헤엄을 쳐서 지구를 한 바퀴 돌 확률은 0이다. 반대로 확률이 1이라면 반드시 일어난다는 의미다.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 98분의 1, 음식을 먹다가 목이 막혀 죽을 확률 3842분의 1, 욕조에서 미끄러져 죽을 확률 80만 1920분의 1, 번개에 맞아 죽을 확률 428만 9651분의 1, 로또에 당첨될 확률 814만 5060분의 1. 그렇다면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2008년 미국 국립안전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178분의 1이다. 자동차 사망 확률에 비해 죽을 확률은 낮지만 일어날 법한 확률이다. 이를 근거로 좀 더 유추해보자. 7178분의 1이라는 확률은 비교적 안전한 여객기에서 나온 데이터이다. 만약 이것이 공군 전투기라면 상황은 어떻게 변할까? 공군 전투기는 그 특성상 빠른 속도로 상하 좌우 움직임이 많다. 여객기보다 추락 확률은 높아진다는 이야기다. 이 전투기가 저고도로 비행한다면 추락 사고 확률은 눈에 띄게 상승하게 될 것이다. 만약 제트기가 1년 365일 도심을 밤낮으로 날아다닌다면 추락 사고 확률은 급격히 치솟는다. 작년에 한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시청 통해가지고 연락하니까 시청에서 이제 공군 뭐 이렇게 연락처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하니까 뭐 그냥 꼭 이렇게 이렇게 그냥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과를 매뉴얼대로 하시는 분들 같은. 그러니까 실은 공항에 꼭 이전을 뭐 못 하더라도 그러면은 광주 공항을 폐지를 못 하겠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군사 이 훈련이라도 어떻게 보면 무한으로 옮긴다든지 실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 여객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막 하지만 상황이 변하고 있다. KTX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광주 공항의 경제성이 추락하고 있다. 나아가 공항을 유지하는 것보다 그것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이 광주 발전에 이익이 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에 발맞춰 광주시와 광산구는 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들을 마련하고 있다. 주민들이 아마 많은 피해를 받고 있을 겁니다. 낮에도 그러고 밤에도 그러고 광주 군공항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훈련이 없고 거의 훈련 계획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피해가 많으신데도 대부분 주민들은 좀 참고 계신 것 같아요. 또 그러려니 하기도 하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전 건의를 했어요. 그 법 제정을 건의하고 그래가지고 2013년에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뭐 국회에다가도 보상법을 만들어주라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건의도 하고 있거든요. 19대 국회에도 8건이 지금 의원 발의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보상법이 된다면은 소송이나 이런 복잡한 것을 거치지 않고도 주민들이 좀 피해 보상을 받고 또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이전이 잘 된다면은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좀 소음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1964년부터) 광산구에는 군 비행장이 자리잡고 있었다. 당시에는 논과 밭이 대부분이라 비행기 소음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지난 20-30년 사이에 도시가 팽창하면서 건물들이 들어섰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비행기 소음에 항의하는 주민들이 많아진 것이다. 따라서 공군 측을 탓하기에 앞서 광주시의 도시계획이 어땠는지를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인간은 자연을 개척하여 풍수지리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대규모 토목공사로 강줄기를 바꾸고 산을 없애고 고층 빌딩으로 바람길을 막기도 한다. 몇 년, 짧게는 몇 달 만에 도시를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만다. 시민들은 순식간에 뒤바뀐 공간에서 좋든 싫든 적응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이다. 자동차와 비행기를 위한 공간이 아닌 사람이 살기 좋은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 도란도란 봄빛 가득 머물 수 있는 행복한 도시. 말 그대로 빛골 광주가 되길 바란다.